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요즘 세상은 참 물질만능주의 시대입니다. 저는 빌어먹을 그 돈, 더러운 돈 때문에 모든 게 망가져버린 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집은 참으로 어릴 때부터 가난했습니다. 부모님은 열심히 사셨습니다만 가난은 쉽게 벗어나질 못하셨어요. 부모님의 시야가 좁았던 건지 돈 버는 재주가 없었던 건지 항상 죽어라 일을 하셔도 주머니에 떨어지는 돈은 겨우 저희 남매 밥 먹일 돈이 다였습니다. 어릴 적 저와 여동생은 할머니 집에서 자라났고 부모님은 항상 시장에 나가 일을 하고 저녁 늦게서야 할머니 집에 들어와 좁은 방 한 칸에서 저희 네 식구가 겨우 잠을 잤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저희 가족에게는 가난해도 소소한 행복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자식인 저희를 끔찍히 사랑해주셨고 항상 무엇보다 가족을 최우선시하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영향으로 저희 남매 역시 커가면서 무엇보다 가족을 우선시하게 되었죠. 저희 남매는 공부는 딱히 잘하지는 못했지만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살아왔고 좋은 대학을 진학하지는 못했지만 성실하고 꾸준하게 일을 하여 직장에서 인정받아 저는 보조의 학벌인데도 불구하고 친구들보다 큰 돈을 월급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20살 무렵 때부터 취직을 했었고 군대를 다녀와서도 사장님께서 먼저 저에게 연락을 해주셔서 회사를 계속 다니게 된 곳입니다. 사장님이 능력이 좋으시고 정말 사람들을 잘 챙겨주셨던지라 회사는 금방금방 한 해가 가기 바쁘도록 크게 성장해갔고 사장님께서 그만큼 저에게 큰 월급을 챙겨주셨었죠. 어떻게 보면 제 청춘과 인생을 다 바친 회사였습니다. 덕분에 30대에 접어들 무렵 저도 1억이라는 큰 돈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큰 돈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집에 부모님께 도움도 드리면서 제가 제 통장에 스스로 모았돈이라 그만큼 저한테만큼은 정말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너도 이제 30살이 되었으니 슬슬 좋은 여자와 결혼을 해서 빨리 가정을 이루라며 독촉을 하셨고 저도 지금까지 모은 돈과 앞으로도 이렇게 꾸준히 모으고 벌게 된다는 가정하에 부모님에게 손 벌리지 않고도 결혼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그 무렵에 사실 회사에서 알게 된 여자가 있었습니다. 요번에 회사에 새로 들어온 여자였는데 저보다 4살이 어린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이었죠. 어리면 다 이뻐 보인다고 그런 아내에게 저는 넘어가 열렬히 구애했고 아내도 회사에서 평판이 좋은 제가 싫지 않다며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30살 아내 나이 26살이었습니다. 아내는 좋게 이야기하면 생활력이 정말 강한 여자였고 나쁘게 말하면 돈에 대한 집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저도 어렵게 살아왔던지라 돈을 아끼고 헤프게 쓰는 것을 싫어하는 편이긴 했는데 아내는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이라면 정말 사족을 못 쓰는 정도였고 돈 아끼는 거는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100원 차이 나는 것도 아까워하며 발품을 팔아서라도 항상 최저가를 사려고 하고 온갖 사이트에 다 가입해서 공짜 마일리지를 적립하면서 돈을 모아 한 번은 이런 돈들을 모아서 한 달 생활비 안 쓰고 살은 적도 있다고 하며 웃을 정도였죠. 그때까지 제 눈에 그런 아내는 정말 얼굴도 이쁜데 이런 생활력까지 있는 좋은 여자로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2년이 넘는 시간 연애를 하고 저도 이 여자라면 정말 결혼해도 좋겠다는 생각에 아내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는데 아내의 표정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집이 가난해서 아직은 돈을 준비할 수가 없다며 자기가 대출을 받아와서 결혼비를 충당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래서 제가 모은 돈 1억 4천만 원 저의 부모님께서 결혼하라고 지원해주신 3천만 원을 보태서 총 1억 7천만 원을 들고 왔고 아내는 자신이 모은 돈 3천만 원과 자신이 대출받고 장인 장모가 대출받아서 줬다는 1억을 해서 총 3억으로 아파트를 매매로 구해서 집을 구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부모님께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으셨다며 계속해서 연거푸 말을 했었는데 저는 그때 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사실 2억으로도 충분히 다른 곳 전세를 구할 수 있었는데 아내가 매매를 고집하면서 굳이 대출을 안 받아도 되는 1억을 받아왔었거든요. 저는 그때 아내를 뜯어 말렸었습니다. 굳이 장인댁 돈 부담 주면서까지 무리해서 집을 사고 싶지는 않다고요. 아내는 반대로 집 없으면 서럽다며 눈에 핏대까지 세우고 저한테 설득을 계속하였고 결국 저보고 돈 1억 더 구해올 자신 없으면 그냥 자기가 부모님께 받아오고 우리가 갚으면 된다고 말을 하더군요. 어쩌겠습니까? 아내가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데요.
결국 결혼 후에 그 돈을 갚기 위해서 진짜 3년을 먹을 거 안 먹고 애도 안 가지면서 겨우겨우 돈을 모아서 갚았습니다. 그렇게 돈을 다 갚고 나니 저희에게도 그때서야 정말 내 집이라는 게 생겼다고 좋아할 무렵 제 여동생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혼수 상태에 빠졌고 수술비가 없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여동생에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그 보람도 없이 여동생은 결국 잦은 수술 이후에도 몇 달을 버티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저는 너무 속이 상해서 한동안 계속 우울해 있는데 아내도 옆에서 속이 상한다며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 돈을 쓰게 하고 죽었냐며 돈 쓴 보람이 없다는 등의 말들을 제 앞에서 푸념처럼 늘어놓는데 정말 속상하고 울컥하더군요. 아니 동생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런 말들을 제 앞에서 태어나게 할 수가 있냐고 따지든 말하니 아니 사실상 돈을 쓴 건 사실 아니냐며 어차피 하늘 날아갈 거였으면 돈은 아깝게 왜 쓰게 만드냐며 대려 저에게 큰소리치며 말하는 아내에게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 안 지나서 아내가 저한테 이실직고 하더군요. 돈 때문에 너무 짜증나서 집담보대출을 더 받아 자기가 주식 투자를 하다가 돈을 다 날렸다고요. 저는 갑작스런 아내의 청천벽력과 같은 말에 제가 너무 당황해서 입까지 더듬거리고 있자 아내는 저에게 말하길 주식이라고는 살면서 생각도 안 해본 저에게 요즘 자기 친구가 돈 벌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그 친구 말만 믿고 했다가 울부짖으며 저한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무려 2억이 넘는 손해가 나 있는 계좌 사진이었죠. 하아, 세상이 순간 까마득해 보였지만 이 또한 어쩌겠습니까. 저는 아내를 달래며 돈은 다시 벌면 된다고 하지만 2번 다시는 도박하지 말라니까 아내는 계속 미안하다며 사과를 해댔고 그냥 우리 다른데 눈 돌리지 말고 항상 하던 대로 열심히 돈 벌자며 살아가던 도중 제 여동생의 죽음이 영향을 미쳤는지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하더군요. 수술만 잘하면 나을 수도 있다고 했지만 수술비가 엄청났습니다. 수술비뿐만 아니라 병원비와 차후 진료비도 너무나도 엄청났고 어머니 아버지는 젊은 날 보험 하나 안 들어놓으셨더군요. 그때부터 어머니는 치료를 거부하셨습니다. 집안 없는 형편에 빚까지 만들 수 없다며 거절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어제처럼 떠오릅니다. 제가 대출을 받아서 하겠다니까 나 때문에 산 사람의 미래를 망칠 수는 없다고 딱 잘라 말하시고는 혹여나 대출이라도 받는 순간 자신은 말없이 도망가서 사라질 거라고 하더군요. 그때의 절망감과 무기력함에 저는 몸부림을 치며 매일매일 집에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울었습니다. 아내는 그걸 제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고 심지어 저를 위로하며 미안하다고 자기가 주식으로 돈만 안 잃었어도 어머니 병원비 어떻게든 될 텐데라고 말하며 계속 사과가 했지만 그런 아내가 솔직히 조금은 원망스러웠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일이고 다시 잘해보자고 사과까지 다 하게 된 일이라 위로해준 아내에게 티는 안 냈었죠. 그렇게 결국 어머니께서는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그렇게 아팠는데도 불구하고 진통제 복용하며 아픈 척 안 하시고 버티면서 애써 괜찮다고 웃음을 보이시던 제 어머니. 돌아가시는 그날까지도 제 잘못이 아니고 그동안 돈 한 푼 제대로 못 벌은 어머니의 탓이라며 절대 죄책감 가지지 말고 내가 없어도 행복하게 살라던 어머니를 보며 저는 정신나간 미친 사람처럼 울었습니다. 그 뒤로 돈이라면 이제 지긋지긋하기도 하고 삶에 큰 의욕이 사라졌었죠. 짧은 시간 내에 여동생과 어머니까지 둘 다 잃어버렸으니까요. 그렇게 집에서 살던 도중 아내에게 남자가 생겼습니다. 저희들의 관계도 전혀 없고 제가 세상을 정말 다 살은 사람처럼 회사 집만 오가며 로봇처럼 있자 그 와중에 남자가 생긴 것 같더군요.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저녁에 갑자기 떡볶이가 먹고 싶다며 나간다는 겁니다. 제가 가서 사오겠다고 말을 하니 화들짝 놀라며 아니라고 자기만 아는 곳 떡볶이 맛집이 있다며 거기서 사와야 맛있다고 거듭말하고 나가더니 떡볶이 없이 빈손으로 돌아와 그 집이 문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덥다면서 씻겠다고 화장실을 들어갔다 나온 아내의 목에는 본인은 몰랐는지 외도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떡볶이가 아니라 상간남이 집 근처에 와서 나갔다 온 거였죠. 아무 말 없이 일단 그날은 넘어가고 집안의 아내의 확실한 외도 증거를 더 찾기 위해서 저는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고 회사에 연차를 내어 집에서 쉰다고 말하고 그때부터 집안 곳곳을 뒤지던 중 많은 것을 발견했었습니다. 남자에게 받은 선물인지 못 보던 옷들과 가방도 있었고 손편지로 하트가 그려진 선물 편지도 적혀있더군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었던 게 오래된 옷들을 쌓아두는 옷박스 밑에서
엄청난 돈다발들을 발견했습니다. 아내의 옷장을 전부 뒤져서 꺼내어보니 무려 2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이게 순간 무슨 돈인가 싶더군요. 이 돈이면, 정말 이 돈이 있었으면 우리 어머니 혹시 살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 생각부터 들면서 아내가 퇴근하고 집에 오기까지 정말 많은 생각이 들거든요. 집에 돌아온 아내는 집안이 개판으로 다 뒤집어져 있고 현관 입구에 쌓여져 있는 돈다발을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며 돈을 끌어안더군요. 이 돈이 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설명을 해보라니까 아내가 제 눈치를 보더니 사실 당신이 자기 친여동생한테 돈을 그렇게 날리고 난 후 돈 관리를 앞으로는 자기가 해야 될 것 같아서 담보 대출 받아서 그 돈을 모조리 뽑아서 자기가 보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그저 주식으로 다 날렸다고 거짓말을 했던 거죠. 그 주식 사진은 사실 조작된 가짜 사진이라고 하더군요. 우리 미래를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인데 엄한데 쓰는 제가 너무 싫었다고 말하는 아내. 그럼 왜?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뻔히 옆에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는지 보면서서도 말 한 번 안 했냐니까. 말해봐야. 어머니 말 맞다. 나 이미 죽을 사람에게 산 사람 인생까지 휘둘리면 안 되지 않냐고. 어머니가 원하신 거 아니냐고. 설령 어머님은 아셨어도 이 돈 안 썼을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에 헛웃음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럼 너는 이 돈에 대해서 나한테 언제 밝혔을 거였냐고 물으니 나중에 아이도 낳고 그러면 알아서 차차 말하려고 했다길래 저는 상간남과 주고받은 편지와 선물들을 집어던지며 그런 년이 바람피면서 그 떡볶이 타령하며 사러 간다는 날도 그놈 만나고 들어왔냐니까 안색이 갑자기 사색이 되더군요. 저는 아내에게 말하길 도대체 언제부터 바람난 거냐고 닥달하며 물어보니 며칠 안 되었다고는 했지만 나중에 그 상간남에게 직접 전화까지 해서 제대로 알아본 바로는 그 남자랑은 저랑 결혼하고 2년 뒤부터 만났었습니다. 상간남은 갑작스런 제 전화에 얼떨떨해했지만 둘이 사랑하고 결혼할 거라며 저에게 진실을 다 말했던 거죠. 아내녀는 저에게 이렇게 걸릴 줄 몰랐고 거짓말로 이의기를 모면해보려 했지만 서로 말이 안 맞춰진 상황에서 갑자기 들통이 났던 겁니다. 아내는 친구랑 만난 자리에서 상간남에게 헌팅을 당했고 이 빌어먹을 아내녀는 그 남자에게 유부녀인 걸 속이고 만나게 되면서 바람이 났던 거였죠. 그 뒤에 유부녀인 걸 알게 되고 저랑 이혼하고 그놈이랑 살기로 계획했던 것이었습니다. 정황상 돈 빼돌린 것도 저랑 이혼하고 그놈이랑 살려고 돈을 빼돌린 것이겠지요. 아내를 장인어른 댁에 찾아가서 이 모든 사실들을 싹 다 말을 하자 장인은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우리가 자네 얼굴 볼 낯이 없다고 그 돈은 그냥 모두 저보고 다 가져가라고 하더군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장인은 저에게 가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결혼할 때 장인장모에게 빌린 1억은 사실 빌린 게 아니라 장인장모가 진짜 아내에게 결혼자금으로 지원해준 돈이었던 거죠. 제가 돈을 예쁘게 쓰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남편에게 돈이 급할 때 되면 알아서 이야기할 거라고 말하며 장인장모에게 입을 맞춰달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지원금으로 받은 1억을 진짜 주식 투자에 모두 날렸던 거고요. 그런 빌어먹을 아내년이 제가 겨우 몇천만 원 여동생한테 썼다고 집 대출 받아서 그렇게 2억이나 빼돌렸다는 게 순간 정말 치가 떨리더군요. 장인장모도 말씀하시길 우리가 딸 자식을 잘못 키워서 진심으로 자네의 얼굴을 볼 낯이 없다고 사돈댁이 그렇게 된 것은 자신들도 책임이 크다며 했지만 아내는 절대로 그 돈 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싸잡아서 자기들을 말렸다고 하더군요. 장인어른이 2억이랑 모든 돈 다 가지라는 말에 아내가 그 돈은 자기 거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며 생난리를 치자 장인장모가 아내에게 말하길 혹여나 이혼소송이라도 너의 남편에게 거는 날에는 네가 소송으로 남편한테 받아간 놈만큼 처가집에서 모두 다 줄 거라니까. 아내년도 결국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 안 하기로 하고 합의 이혼했습니다. 5년가량의 결혼생활 끝에 저에게 남은 건 돈 3억 원을 얻고 그 대신 어머니와 여동생 아내를 잃었네요. 아내는 그 이후로 회사에 소문이 나자 사장님은 아내를 풍기문란으로 해고를 시켰고 그러자 아내는 노동법으로 신고한다며 난리치다가 요즘은 잠잠해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도대체 뭐 하는지 사실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을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할 따름이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